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코스닥도 잔잔하게 지금 6거래일 이상을 상승세를 타고 있는 현재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의 매매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순매수 종목이 되겠는데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은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로 갈아탄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서 얘기를 들으셨다시피 삼성물산과 같은 삼성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KB금융이 금융지주사에서는 탑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오늘은 좀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는 현대기아가 같이 있었는데 기아가 좀 밀렸었는데 지금은 기아가 조금 더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탑10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매도로 넘어가 볼까요? 자, SK 하이닉스는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외국인들의 관점은 계속해서 매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페노션, 현대차, 자 이렇게 현대오토에버까지 현대차 그룹주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은 약간은 차별화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금융지주 쪽에서는 KB금융과 다르게 신한지주가 매도가 되고 있음이 현재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인벤티지랩,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을 사고 있고 D&D 파마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위부터 3위, 그리고 5위, 6위까지 전부 다 제약 바이오 쪽이 매수가 쑥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골고루 어떤 특정 섹터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ADC, 그리고 항암, 그리고 비만까지 골고루 사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에서 매도 종목 체크해 보겠는데요. 스맥이 1위를 기록하고 있고 2차 전지 대장주, 로봇 대장주 지금 매도가 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제약바이오 내에서 비만 치료제도 펩토로는 또 매도가 되게 되면서 종목별 선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 나오고 있고요. 탑10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는 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근우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네. 자, 순환매 가속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언급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앵커님 잘 아시겠지만 제 주 초부터 이 순환 가속화의 영역에 진입했고 이건 FOMC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이렇게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코멘트를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전합니다. 실제로 상승 종목 수가 1,600개까지 넘어서면서 전반 업종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고 하락 종목 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지수 또한 좀 상승의 폭을 코스피가 좀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오늘 삼성전자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순환 장세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 이어질 텐데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지금 내가 따라 들어갈 거냐. 게다가 또 업종들이 많은 업종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타겟할 거냐 이게 구체화가 좀 필요한 순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여기서 핵심을 좀 구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골자들이에요. 결국 첫 번째 데이터 센터형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 라인, 원전, 전력 설비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이 바이오다. 이게 지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해서 원전 굉장히 강하죠. 반도체는 그 안에서 순환매 계속 돌고 있고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을 유지하지 못하면은 예를 들어 여기서 더 사이드 업종들을 보게 되면 순환이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쪽은 많아요. 근데 내가 뭘 사고 뭘 파느냐가 구체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순환 장세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대장 주도 섹터들이 발생할 텐데, 전 여기서 또 결국 말씀드렸던 골자들, 데이터 센터형 종목들,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포트가 사실 이전에 좀 많이 내려와 있던 구조 속에서는 다각화된 포트가 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근데 지금 올라오고 있는 쪽에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서 주로 봐야 되는 핵심 섹터로 좀 비중이 좀 몰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 이제 막 개별주들이 움직이니까 여기에 막 따라잡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방식으로 보실 거면 핵심 섹터들이 좀 조정 나오는 폭에서 어떻게 담을까를 판단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 올라가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들고 있는데 요즘 같은 장에도 안 올라가던데요 하면은 그거는 진짜 소외된 애들이에요.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들고 가는 게 맞나 아닌가. 그래서 큰 틀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예상했던 폭대로 움직이고 있고 다음 차트에 대한 준비가 들어가야 되는 게 지금의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메모리 바이오 그리고 또 산업재료 딱 묶어가지고 좀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인사이트는 어떻습니까? 저는 크게 바뀌진 않는다라고 봅니다. 우선 원전이 시작부터 좋죠. 뭐 재료로 보자라면은 미국의 상무장관이 일본이랑 한국이랑 먼저 선제 투자한 금액들은 원전에 먼저 투자할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하면서 글로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원전 기업들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뭐 우리 몰랐던 내용 아닙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볼게요. 몰랐던 내용 아니고 막 엄청 세게 붙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현대건설이라든지 BHI 이 종목들이 밑에 깔리는 구간에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진이라든지 태움 같은 종목들 같이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 건 그러면 이 원전이 앞으로도 올라갈까에 대한 건데 저는 당연하겠지만 뭐 단기 차익 보시려는 분들은 오늘 내일 이렇게 시세 나올 때 매도하셔도 됩니다. 근데 단기 차익이 아니고 이 원전이라는 큰 틀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있다라면은 지금 가격이 많이 비싸냐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는 뭐 트랙을 여러 가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기 전략, 뭐 스윙 전략, 중장기 전략 볼 수 있겠지만 결국 큰 틀에서는 이 중장기 트렌드가 맞아 떨어진다면 그 안에서 뭘 해도 되는 거예요. 단기로 봐도 되고 스윙으로 봐도 되고 끌고 가도 되고 하는 형태거든요. 그럼 그런 형태로 봤을 때 일부의 비중은 단기로 오늘 같은 때 수익 실현을 보셔도 되는 거고 일부의 비중을 좀 들고 가도 된다. 되게 러프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시세 확산을 할 수 있는 초입 구간으로 봅니다. 다만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은 좀 있을 거예요. 단기 등락도 좀 있을 거고 이런 측면들만 잘 감안해서 가면은 그러니까 비중만 잘 조절하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다음 반도체 얘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순환이 지금 지속이 되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좀 갈려요. 여기에 근데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둘 다 이 상단 레벨, 그러니까 고가 레벨의 횡보세가 유지되고 있어요. 뭐 신고가 뚫고 올라가고 이런 측면 아니지만, 근데 궁극적으로는 전 둘 다 뚫고 올라간다고 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는 어제 드렸던 의견이랑 상당히 유사한 측면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뭐가 있냐? 이제 밑에서 이미 조정을 받았던 소부장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관심을 두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먼저 반응하는 게 지금 리노공업이라든지 YSC, TSE 상방에 있는 애들이 지금 오늘도 반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이제 상방 룸이 어느 정도 열릴까요로 보고 여기 베팅하고 들어가는 것에 대한 효율도 보다는 지금 보게 되면 후공정 라인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 YC라든지 뭐 DI 같은 기업들 조금씩 반응하고 있는 애들 있죠. 테크윈 같은 기업들. 게다가 소재 라인 그리고 장비 라인 뭐 보면은 전공정에서 원익 IPS라든지 관련 장비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차라리 이런 쪽이 상방 룸이 더 많이 남지 않았을까 보고 있어요. 어차피 지금 나 얘기 나오고 있는 게 그거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설비 투자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재고 소진이 다 나와 버리잖아요. 12월까지. 저는 증설 안 할 수 없다라고 보고 관련 코멘트도 같이 나오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수혜 받을 수 있는 애들은 결국에는 정해져 있다.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본래 갖고 있는 밸류 대비해서 오버슈팅이 나왔으니까 조정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적 증명과 함께 올라가는 측면이 나올 텐데 이게 저는 본격화되는 거는 내년 상반기. 그럼 12월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바이오 얘기 오늘도 드려야 되는데 어제는 ADC가 좋았어요. 뭐 물론 삼성 뭐 에피솔딩스 같은 경우 오늘도 좋습니다. 50만 원 가까이 지금 올라왔는데 결국 얘네랑 같이 하는 게 이제 인투셀, Y바이오로직스, 뭐 프로티나 이런 종목들이 붙겠죠. 근데 얘네들이 오늘 좀 쉬는 국면 속에서 에피솔딩스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위에서 따라붙지 말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제 코멘트 드렸던 게 비만 라인입니다. BND 파마텍. 차라리 얘네들이 오늘 시세가 나오죠. 이거 보면 장중에 VI까지 찍고 왔어요. G2G 바이오. 네. 오늘은 인벤티지 랩이 대장입니다. 결국 얘네들이 이제 시세를 받고 내리고 하는 과정이 1년의 과정이 똑같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순환의 구조가 이런 거예요.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ADC의 색깔이 붙었다라면 그다음 비만류 붙고 자 그럼 다음 또 정해지죠. 이제 플랫폼 기업들 쉬고 있었으니까 그쪽의 순서가 또 조만간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덧붙여 봐야 되는 게 제가 세포 치료제 코오롱 티슈진 날아갈 때 같이 이야기 드렸던 게 얘네가 이제 움직이면 그다음 움직일 거는 S바이오메딕스 같은 세포 치료제 라인이다. 결국 올라갔죠. 그 당시 얘기 드렸던 가격대가 2만 원대 초반 구간이에요. 3만 원 초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더 간다고 봐요. 이 세포치료제 라인도 글로벌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라인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뜨겁진 않아요. 우리가 관련된 규제를 없앤 것도 얼마 안 됐고
다만 이 색채가 붙는 순간들이 저는 바이오 이 상승기에서 당연히 등장할 거다. 그러기에 지금은 적합한 초반 구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게 좀 많죠. 그래서 이거 키워드들을 스터디하시려면 좀 어렵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종목에서 발생하는 시세 위주로 바라본다라면 그다지 난이도가 높지 않은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해 주신 섹터들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근우의 인사이트였습니다.